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달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구정 연휴네요.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야 될 텐데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프리미어하고 연동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하고 일반적인 편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물론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실 컷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해보면 아무래도 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또 애프터 이펙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죠. CPU도 좋아야 되고 메모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에서 컷 편집을 해서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을 많이 시켜야지 됩니다. 많이 시켜야지 되는데 뭐 가장 손쉬운 방법들이 이제 있긴 하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대로 불러드려가지고 뭐 그걸로 편집을 해도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보면 이제 제가 오늘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 긴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뭐 렌더링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램 프리뷰 하는데도 제한도 따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이나믹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조금씩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강의 영상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다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효과만 넣어서 가져오는 형태를 아직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걸 통째로 가져가서 하게 되면 다운도 잘 되고 저는 막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데스크탑에서 하면 조금 나은데 노트북에서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통째로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편집할 영상을 이렇게 불러놨습니다. 그냥 여기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쓰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건가 하면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그냥 불러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와서 그냥 편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뭐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프리미어의 프로젝트 파일을 그냥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불러집니다. 이렇게 시퀀스 이름이 나오고요. 시퀀스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불러집니다. 이렇게 불러지면 이거를 그대로 컴포지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필요한 편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지막 최종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넣습니다. 넣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연동은 아닙니다. 왜 연동이 아닌가 하면 이거는 프리미어의 프로젝트를 불러와 가지고 프리미어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후반 작업을 완전히 애프터 이펙트에서 해서 출력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001로 하겠는데 저장을 해서 프리미어에 간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쓰게 되는 기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프리미어에서 편집한 전체 영상을 보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구간에 이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사양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운도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이 방법을 써봤었고 과히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불러들여서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닫아놓고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목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면요, 파일에 가가지고 이 파일에 가서 어도비 다이나믹 링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New After Effects Composit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컴포지션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 놓은 컴포지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컴포지션을 불러오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저장을 했던가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01로 저장을 해놨네요. 이렇게 해보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드는 거를 그냥 바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요거를 한 개의 클립처럼 여기다 가져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길을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질 않은 거라서 그렇네요. 빈 거라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아까 저장을 했는 줄 알았더니 저장을 하지 않았네요. 자, 이거는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이걸 지워버리고 뉴 컴포지션을 해가지고 그냥 테스트라는 이름으로만 하겠습니다. 길이는 20초짜리 오케이 해놔놓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글씨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테스트 이러놓고요. 그냥 저장을 합니다. 저장해놓고 프리미어에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파일에 가서 다이나믹 링크 가서 임포트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고 아까 했던 거 연동 가가지고 테스트 이펙트 가면 요 테스트라고 있죠. 만들어져 있는 여기 컴포지션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져오고 싶은 컴포지션 오케이 누르면 요 컴포지션이 불러집니다. 요 컴포지션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너무 심심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주게 되면 포지션하고 스케일을 조금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야 뭐 애프터 이펙트에서 뭐 만들어 놓은 느낌이 나겠죠. 짧게 하겠습니다. 한 2초 정도만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이고 스케일은 작게 만들고 요런 그냥 간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그대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뭐 효과는 제가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서 이미 있는 그 에펙트를 불러다가 쓰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기. 테스트 001 AP라고 있죠. 이거 그냥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또 처음처럼 요런 거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보이죠? 여러 가지 이제 컴포지션들이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왜 두 번 뜨죠? 저는 이렇게 두 번 뜨더라고요. 이러면 요 테스트 00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001이라고 하는 여기 AAP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적용이 되죠. 요런 건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을 경우에 자 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안 들어가더라도 애프터 이펙트를 불러다 놓으면 이렇게 연동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도비 다이나믹 링크 가셔가지고 뉴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해상도 하고 이런 거는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자 에펙 해가지고 뭐 연동해가지고 링크드 컴프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정사각형에 속은 채우지 말고 스트로크는 흰색을 주고 뭐 이렇게 너무 두껍나요? 요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면 안 보이나? 윈도우 정렬 해가지고 가로 세로 중간으로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이제 요거를 로테이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요 정도 시간 동안에 5바퀴만 돌아라. 네. 이렇게 여기 숫자로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흔히 하는 실수죠. 앵커 포인트를 안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여기 위에 보시면 앵커 포인트 변화시키는 거 펜 비하인드라고 있죠.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져가시면 요 정중간이나 요런 귀퉁이 요런 데 딱딱 맞아집니다. 정중간에 맞춰 놓고요. 다시
5바퀴만 돌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유, 굉장히 빠르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 누르면 그대로 프리미어 프로에 와보시면 아까 만들어진 요거 애프터 이펙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불러다 놓고 내가 넣고 싶은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변화를 주게 되면 변화도 그대로 먹힙니다. 변화도 줘볼까요? 이번엔 포지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여기서 하나 만들고 이쯤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짧게 가보겠습니다. 짧게 가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다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장. 그냥 이렇게 저장하시면 프리미어 프로에 가시면 그게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옆으로 막 가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인트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거 사각형 돌리는 것도 꽤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하면서 프리미어 프로에 이렇게 그 어도비 다이나믹 링크를 이용해서 얹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얹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하다가 보면 이제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영상에 얹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영상에 가다 보면 이 영상에서 요쯤에서 이 배와 연관된 어떤 뭐 컴포지션을 만들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컷 편집을 하고 이래 놨을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주로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입니다.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컷 편집을 일단 먼저 합니다. 컷하고 여기서 쭉 탐색해서 요 정도까지 자르겠다 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위쪽으로 Alt키 누르고 복사를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넘겨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복사해놓고 나중에 요게 편집이 끝난다 하면은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오긴 하면 되는데 또 뭐 프레임 맞추고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복사해 놓은 위에 쪽에 있는 이 클립에다가 대고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딱 누르시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되면서 지금 이게 애프터 이펙트가 열려 있고 지금 현재 이미 링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뜨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잘라놓은 부분만큼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초 정도 되네요. 10초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별이 마스크가 됐습니다. 원이 이 배를 따라가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가 가는 모양을 보고. 요거를 이제 포지션을 줘야 되겠죠. 포지션을 주고요. 이렇게 갑니다. 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트래킹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추적 기법을 이용하면 편하게 따라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이제 추적 기능을 공부할 때 하도록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본 그 영상의 어떤 기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기본 영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는 이렇게 쓰게 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원이 따라가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컨트롤 S 누릅니다. 저장됐죠?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에 가보시면 요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기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에펙 011 뭐 프리미어와 연동해가지고 링크드 컴프 03 테스트 001 AEP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그 테스트 AEP 속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해놓으면 요쪽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끊어지는데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요 밑에 이제 이상이 없다 확인이 되면 밑에 거를 지우고 얘를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을
프리미어 속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제 원체 굉장히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 지금 보여드렸던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 요렇게 해서 내가 끊어서 쓰고 싶은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또 다른 곳을 여기 또 편집을 하고 싶다. 자, 여기를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제가 잘랐습니다. 잘라서 여기만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하고 싶다. 그 부분만 옮기면 되겠죠. 자, 하나 복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 해가지고 요걸 누르게 되면 연동이 돼 있던 게 원래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새로 또 만들어 주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test 테스트 002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면서 애프터 이펙트에 필요한 파일들이 불러져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맨날 그냥 하면 조금 심심한데 재미난 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프리뷰가 아니죠. 에펙트에 가서 이 효과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비디오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데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에펙트들이 있습니다. 세이버라고 하는 건데, 이 세이버도 이제 만들 때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색깔은 상관없고요. 그냥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광원 효과를 주는 겁니다. 광원 효과를 위에다가 가운데 정렬 맞춰 보겠습니다. 맞춰 놓고 여기 가서 커스텀 코어에 가서 일단은 배경이 보여야 되니까 검은 게 배경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렌더러 세팅 가가지고 보면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컴포지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면 밑에 게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죠.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커스텀 코어에 가서 세이버가 아니고 레이어 마스크를 할 수도 있고 텍스트 레이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라고 선택을 하면 어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할지 이게 창이 뜹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았던 요 글씨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밝아졌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글씨가 흰색이니까 이건 글씨가 안 보이도록 해주고요. 요 코어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이렇게 요런 광원 효과가 들어갑니다. 요 세이버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프리미어하고 연동이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코어 사이즈 변형시켜 가지고 이거를 조금 코어 사이즈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런 광원 효과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저장하고요. 프리미어 프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깜빡깜빡 하는 거 간단하게 해놨더니 너무 짧게 끝나네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이거 지워버리고 요거 밑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겠죠. 여기서 또 추가로 손볼 게 있으면 애프터 이펙트 가가지고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 좀 깜빡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계속 깜빡깜빡 하겠죠.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 연동은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게 가장 리소스도 적게 차지하는 것 같고 또 미디어 인코더에서 렌더링을 해서 마지막 최종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프리미어 프로가 조금 더 저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생각인데 이제 세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효과만,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에서 컷 편집을 잘 해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딱딱 커팅을 해가지고 요 부분만 이게 이제 잘려져 있는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잘려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려 있는 데서 지금 요거를 연동을 시키겠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두 개를 다 선택하고 그냥 선택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스트로 묶어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연동시키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을 프로젝트를 그냥 불러들여 가지고 그 프로젝트 속에 있는 그 컴포지션을 선택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불러다가 클립처럼 쓰는 방법. 또 하나는 다이나믹 링크를 통해 가지고 뉴 컴포지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을 임포트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것이 내가 영상, 그러니까 효과를, 애프터 이펙트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의 클립들을 선택하고 그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뭐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해 가지고 그 부분만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서 편집하는 방법. 요렇게 이제 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한 가지,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로 통째로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의 클립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Replace with After Effects Composition으로 해가지고 쓰는 방법. 요때 원본은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서 편집을 하시면 나중에 가져왔을 때 혹 요 밑에 거를 편집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뭐 혹시 쓸 일이 잘 없기는 합니다만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요 원본을 지우고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해온 그 효과 준 영상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조금 오늘 제가 설명이 좀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원부원이 되고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꼭 보다 보면 그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 간에 연동하는 데 있어서 뭐 다운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멋진 효과를 영상에 많이 만드셔가지고 좋은 영상, 멋진 영상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이번 주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